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 시절 받는 상처, 트라우마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어떤 상처이자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7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돼 버리면 내가 아무리 건강한 성인 자아가 될지라도 내 삶은 항상 위태위태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건 너무나도 큰 상처죠.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이혼이자 자살입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한테, 아기한테, 어린 꼬맹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이고 아빠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았을 때, 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고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안심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부모가 이혼을 했다라는 것은 내 자아가 찢어져 버렸다, 분리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 존재는 부모로 인해서 생겨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면 나라는 존재도 몸은 찢어지지 않았겠지만 내 영혼은 절반으로 찢어져 버린 것과 같다. 왜냐하면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어느 한쪽의 역할을 받지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당연히 부모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자살을 해버렸다라는 것도 결국은 엄청난 충격이고 두려움이자 끔찍한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고 좋은 친구를 만날지라도 이미 마음에 뿌리는 이 영혼이 둘로 쪼개져 버린 것처럼, 이 유리가 다 깨져서 파편이 돼버린 것처럼, 그러면 그 파편이 결국은 심장에 다 박혀서 이 심장은 계속 피가 나고 그 파편이 이 뇌에 박혀서 이 뇌가 항상 찢어질 듯한 이 고통, 이 파편이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계속 파편이 올라와서 마치 내가 악몽을 꾸고 괴물이, 귀신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혼과 자살은 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이자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불신이 들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비슷한 거지만 부모의 폭행이나 부부싸움, 이것도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된다. 당연하죠.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봐버리면 이 아이는 자기 엄마와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설령 이 아빠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이 아빠가 아이는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한테 욕을 하고 엄마에게 물건을 집어던져요. 엄마를 때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를 때린 것과 같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엄마가 없으면 자기는 죽으니까, 없으니까, 전부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폭행이나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빠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거나, 이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와 아빠를 동일시하고 자기와 엄마를 동일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품어서 낳았기 때문에 엄마와 훨씬 더 동일시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주고 존중을 해줘야만이 아이가 행복해진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엄마와 아빠가 이제 싸우게 된다라면 이제 엄마든 아빠든 집을 나가버리거나 가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게 엄청난 또 죽음과 같은 공포, 극단의 어떤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엄마가 나를 버릴 수 있구나, 나는 세상에 혼자 됐구나. 이때부터 어떤 이 외로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의 뿌리가 덜렁덜렁. 왜냐면 엄마가, 아빠가 든든하게 있으면, 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나 동화책 읽어야지, 나 잠자야지,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뭐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살 수 있는데, 엄마가 가출해버리거나 아빠가 가출해버리면, 아, 엄마도 아빠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아니
버렸구나라고 아이는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엄마는 아빠가 때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고, 아빠는 계속 엄마가 집착하고 그러니까 화나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건데,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다시 집에 돌아오더라도 엄마 나 또 안 버릴 거지, 아니 엄마 나 버렸어 하면서 계속 엄마를 집착하게 되고 아빠를 집착하게 된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가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집착하게 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의처증이 되든 의부증이 되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집착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는 것도 똑같다. 설령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바람 피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내 눈앞에 있지 않고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린 것만 봐도 나는 여기에서 보호받지 못하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그러면서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된다. 세 번째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집어넣었어요. 맞벌이. 물론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걸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놔두고 가버리면 죽을 듯이 괴로워요. 왜냐면 아이는 엄마가 절대적인 신인데 나를 버리고 놔두고 가버렸을 때 아이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최소한 5살까지는 엄마가 품에서 키우는 게 낫다. 엄마와 아이는 계속 5살까지는 최소한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럴 때 그 5세 이전에 거의 자존감이 결정이 나버려요. 그 5세 이전에. 왜냐면 5세 이전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친구도 생기고 자기가 스스로 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엄마가 옆에서 따뜻하게 있어주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 설령 엄마가 아니더라도 아빠가 그 역할을 해주면 어느 정도 충족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렇게 해준 것보다 엄마가 해주는 게 더 아이한테는 도움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할머니한테 맡기거나 할아버지한테 맡기거나 뭐 유아시설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잘 해주겠지만, 물론 잘 안 해줘 버리면 이 아이는 엄청난 학대와 방치 속에서 평생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마처럼 잘해줄 수 있느냐? 잘해줄 수 없습니다. 설령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엄마가 애한테 신경질 부리고 욕하고 울고 때릴지언정 차라리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한테 신경질 부리고 울고 설령 때릴지라도 그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감정의 교류는 계속 일어나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화가 나서 널 때렸어, 이렇게 아이와 계속 교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떤 유아시설의 그 전문가들이 겉으로 이렇게 다 잘해줄 수 있겠지만 그 아이의 속마음까지는 엄마처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사회성 어떤 부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자존감이 형성됨에 있어서 가장 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5살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낫다. 당장은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할 거, 200, 300 버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부적응자가 돼버리거나 나중에 어떤 마음의 병에 걸려버리면 이거는 100만원, 1000만원, 1억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좀 배고플지라도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엄마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그나마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번째는 형제나 자매, 옆집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인간한테 가장 큰 상처예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즉 자존감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 이 꼴을 설령 부족할지라도 못생겼지라도 공부를 못할지라도 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욕먹어야 돼. 너는 내 말 안 들으니까 맞아야 돼. 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말도 못하고 넌 뭐가 떨어져. 왜 너는 무능력해.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잔소리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은 공부 잘하는데 왜 너는 그러니? 동생은 이렇게 말도 잘 듣는데 왜 넌 사고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자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건 엄청난 상처가 된다. 부모는 단순하게 잘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존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부족한 인간이야. 넌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지금의 모습은 내가 널 사랑해 줄 수 없어. 난 너를 쳐다봐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럴 때 아이는 엄청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부모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이제 부정이 생기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라는 아주 위험한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걸게 되면서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자기가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아니야 난 아직도 부족해 나는 못난 놈이야 그러면 자기를 막 학대하고 질책하고 자기가 뭐가 일이 안 풀리면 역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구제불능이야 평생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어떤 단점을 지적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린 시절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자기를 그런 식으로 부모가 한 것처럼 똑같이 대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부모가 되었을 때는 똑같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아빠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잘했는데 넌 이것밖에 못해? 넌 안 돼. 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또 아이를 남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려가는 부모가 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추행과 폭행입니다. 뭐 부모든 아니면 친척이든 누군가가 특히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성추행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남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성적인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고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혐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폭행이죠.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는 거. 어쨌든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실제 어떤 몸을 때리는 거. 이거는 우리의 몸은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기억하게 돼요. 때로는 이 생각은 지워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 몸이 겪었던 이 고통, 이 두려움, 이 학대는 죽을 때까지 몸이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극단적인 불안, 공포, 공황장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와 집착이 어떤 트라우마가 된다. 부모의 과보호는 저는 이 보호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왠지 합리화예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가 너무 약해서 이 아이를 제가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서 이 아이라도 공주처럼 키우고 싶었고 왕자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저는 버려졌어요. 저는 부모한테 방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해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전 어릴 때 부모가 저한테 교육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제가 영어 과외시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교육시킨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때렸어요? 저 때리지 않았어요. 저 아이한테 좋은 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과보호는 정신적인 학대이자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과보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 아이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존중해주고 허용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나중에 걱정이 되니까 미리서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는 거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이 세장 속에 가둬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죽여버리는 것과 같다.
넌 내 말만 들어. 엄마 말만 들으면 넌 행복할 거야. 너는 명문대 갈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어린 시절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도 너는 이렇게 받으면 나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사람이 될 거다. 이거는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이것도 웃긴 게 자기의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자기가 양육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대리만족하면서 자기의 내면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자기의 내면 아이도 양육이 되지 않고 방치돼서 죽어버리고, 이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생각과 감정도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엄마 말만 들어야 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서 바보가 되어버린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왕자고 공주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온실 쪽의 화초가 돼버린다. 뿌리는 점점 썩어가면서 겉으로는 열매만, 어떤 잎사귀만 주렁주렁 그렇게 있다. 그런데 그 잎사귀와 열매는 생화가 아니라 조화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 아니면 그 아이는 부모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보하고 집착하고 사랑을 해준 나머지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극단적인 나르시스트, 이기주의자가 되면서 나중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르시스트는 결국은 그렇게 자신을 만들게 했고 병들게 했던 엄마 아빠를 나중에 공격하게 되고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이제 뭐 유치원을 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어린 시절에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 이거는 사실은 이 왕따와 따돌림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막 맞고 그런 게 부모 입장에서는 뭐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좀 맞을 수도 있고 싸우면서 큰다.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물론 적당히 좀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나도 잘할게, 이렇게 하는 건 사회성에 있어서 아주 좋지만 일방적으로 왕따 당해버리고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은따 당하고 그림자 취급 당해버리면 이 아이의 영혼은 쓰레기가 되면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살아도 부모는 말려야 돼요. 왜냐면 말리지 않고 이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유치원에서부터 왕따가 되고 따돌림 당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 하면서 이 사회에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전교 1등하고 말썽 안 부리고 착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는 속에서 지금 병들어가면서 언제 어떻게 죽을까, 자살 충동과 자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돼요. 아니면 꿈속에서 죽어가는 어떤 악몽을 계속 꾸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에 어떤 부적응이 되었을 때 아이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이게 어떤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아,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일원이구나. 가정에서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게 엄청난 자존감이에요. 학교에서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엄청난 내가 이 구성원으로서 든든한 힘이 되고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는데, 여기에서 나는 벗겨나서 아웃사이더 이렇게 있어버리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붕괴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얼굴로 사람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뭐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어떤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부모의 직업이든 부모가 뭐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든지 어떤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스스로 위축감을 느껴버린 거.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지? 왜 엄마 아빠는 이러지?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우리 집은 행복하지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지? 왜 나는 못생겨서 친구들한테 괴물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지? 왜 나는 뚱뚱하지? 물론 이렇게 외모나 돈이나 이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의 어떤 이름 가지고 외모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당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무의식이 병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7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어떤 내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 이제 핵심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아빠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엄마가 아무리 아이한테 잘해주고 아빠가 아무리 잘해주고 많은 돈으로서 아이를 뭐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많이 여행 보내주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친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부부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사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주면 돈이 많이 있고 없고 좋은 집에 살고 안 살고 그거와 다 상관없이 아이는 엄청난 자존감이 형성되고 내가 사랑을 받고 그럼에도 엄마를 이해해주고 아빠를 이해해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친하고 사랑하면 아이는 그걸 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사회를 배우게 되고 엄마가 아빠한테 좋은 말을 하고 아빠가 엄마한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친구들한테도 좋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적응하니까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되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긍정적이고 감정 자체가 항상 밝고 낙천적이고 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 아빠가 행복하면 된다. 그러면 이 내면 아이는 상처받지 못한다. 그런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고 아빠가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또 싸우게 되면 아이는 엄마의 어떤 표정을 보고 자기와 동일시하게 되고 아빠의 표정을 보고 동일시하게 된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아빠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은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어린 시절의 아이가 어떻게 상처를 받느냐. 그런데 이 7가지만 봐도 이게 어떤 성인의 어떤 마음의 병으로 연결돼요. 우울증. 당연히 우울하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고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아이는 울잖아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하다. 난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 무서워. 불안장애가 시작돼요. 아빠가 엄마한테 뭐 칼을 들거나 몽둥이를 들을 때 아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떤 공황장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녁에 생각이 많잖아요. 엄마가 날 버리지 않을까? 아빠가 날 때리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니까 잡생각에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엄마가 날 떠났으니까 친구도 날 떠날 거야. 남자친구도 날 버릴 거야. 이 남자친구가 아빠가 엄마 때린 것처럼 나 때리지 않을까? 미리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또 집착하는 거고 그러니까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또 두려우니까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 강박증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내가 오염됐다. 내가 성추행 당해가지고 내 몸이 더러워졌다. 그런 생각이 어릴 때 들어버리면 자기를 계속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손을 씻는 강박증에도 걸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 부모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중에 나를 버렸을 때 역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살 충동으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 이 마음의 문제가 나중에 학창시절, 청소년, 성인이 되었을 때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한 번이면 사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인이 되었을 때 무너지냐면 어린 시절 이미 이게 균열이 나 있어요. 이미 어린 시절 이것 때문에 뼈가 부러졌어요. 이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미 고통이 있어요. 이게 점점 누적이 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빵 터뜨려졌으니 이 모든 무의식이 어떤 내면 아이의 상처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고질적인 마음의 병, 우울증, 불안증, 대인공포, 대인기피, 강박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 자체가, 몸 자체가, 영혼 자체가 어두워져 버리고 오염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상처들이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심해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결혼, 그리고 부모가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될 때까지 점점 내 삶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시절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무덤처럼 생생하게 있어요. 마치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이대로 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화석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꺼내줘서 이거를 상처를 치유해줘야만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어린 시절에 unfinished 비즈니스, 미해결된 숙제.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만이 현재 내가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에 병이 걸렸으면 이 몸을 까야 되잖아요. 이걸 까가지고 이 심장도 치료하고 암도 제거하고 뼈도 붙이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병 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을 까가지고 이 마음을 다 수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주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까가지고 이 상처받은 이 골마버린 마음속의 병을 수술해서 치유해 줘야 된다. 그게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어린 시절 상처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내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이제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